자, 녹화 버튼을 좀 누르고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평소보다 오늘 방송 시간이 조금 이제 늦어졌습니다. 한 15분 아니면 뭐 한 7분? 지금 4시 47분인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지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참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그죠? 시간 굉장히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제 9월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 여러분들 글쎄 하반기도 지금 거의 이제 두 달이 또 7월, 8월 두 달이 또 지났어요, 그죠? 지났고 이제 뭐 11월, 12월 뭐 이렇게 또 시간이 되면 연말로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예측하는 이제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예측을 해 봤을 때는 그리 나쁘지 않은 이제 그 부분들, 뭐 지난 시간이나 아니면 뭐 2, 3주 전이나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평소보다 좀 늦게 시작해서 조금 빨리 나가시거나 아니면 잠깐 자리 비우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오늘 이제 반등이 좀 성공을 했어요. 2349포인트 23포인트 올라가고 1% 반등을 보였습니다. 뭐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조금 보면, 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박스가 어떻게 돼? 큰 박스가 결국에는 돌파가 좀 됐다라는 거죠. 큰 박스가 돌파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그 다음에 19년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훼손됐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돌파가 됐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N자형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너지면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러면 다시 뭐 박스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뭐 전혀 없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다시 훼손될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모든 가능성은 사실 열려 있어요. 왜? 어떤 한 가지가 100%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뭐든지 항상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벌에 상관없이,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자금에 상관없이 충분히 누구나 기회가 있는 거기도 해요. 누구나 그런 기회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가능성이든지 다 열려 있는데, 중요한 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컸어요. 사실 1조 6천억. 그러니까 사실상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폭락을 보였던 그 시점보다도 하루 매도치는 더 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11조 정도 우리나라를 이제 팔았습니다. 11조 정도. 11조 정도 3월 달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일단 지금 뭐 한 달로 본다면 매도 규모는 엄청 낮지만 하루 기준에서 봤을 때는 3월 달보다 어제가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려감도 있으셨을 테고, 뭔가 이제 야,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판 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은 플러스를 좀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전개를 시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급등이냐?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중기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갑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기에는 다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장세가 여러분들 어떤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잖아, 그죠?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 뉴스도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예탁금의 사상 1060조 원이 돌파됐어요, 여러분들. 자, 예탁금이라는 건 주식을 하기 위해 내지는 주식을 팔고 나서 갖고 있는 어떤 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누군가는 주식을 팔아서 그 현금이 생겼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주식을 하기 위해 돈을 넣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주식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을 우리가 예탁금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예탁금이 얼마? 60조 원이래, 60조 원. 그게 지금 60조 원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돌파가 됐고, 카카오 게임즈에 청약하자라는 어떤 자금의 성격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난주에 금요일, 목요일 날 54조로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청약은 언제부터? 오늘부터고요. 지금 보니까 한 15조 정도 또 돈이 몰렸더라고. 근데 이제 내일까지니까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여기서 뭐 대출받아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자기 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지금 장세가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되게 넘쳐나는 거, 그 다음에 돈이 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투자의 여력이 되고, 하지만 굉장히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그죠?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장세,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 갖고 끌어올리든 뭘 하든 유동성 장세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돈 놓고 돈을 먹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서 최대한 여러분들 많이 수익을 내야만 나중에 유동성 장세가 끝났을 때 뭔가 이제 뭐 리스크 관리 한다든가 했을 때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어찌됐건 지금은 뭐예요? 유동성 장세다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다라는 거고, 어떤 뭐 아파트 청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도 청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호재거리,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투자거리가 있다라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뭐 부동산이나 주식 쪽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유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가장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시장 경험하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된다더라, 아니면 뭐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 같더라 라는 것 때문에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 경험이 없고 여러분들 아니면 종목에 대한 이해라든가 계좌 관리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유동성 장세인들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네. 왜? 시장에 있는 거는 다 선수들이야, 사실상. 날고 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날고 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돈이 아무리 시장에 넘쳐 흘러도 실력 없으면 그냥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갖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두 가지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든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진짜 좋은 멘토가 필요하겠죠.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한데,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좋은 멘토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부분대로, 그러니까 전략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문제가 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뭐 취업하기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까지, 그죠? 거의 이제 20년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서 뭐 12년, 13년 아니면 뭐 10년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이것만 해도 얼마야? 또 12년이잖아. 그죠? 그럼 최소한 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3년, 12년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직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학교까지 가면은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6년, 그죠? 뭐 대학원에 가냐, 박사를 따냐, 석사를 따냐에 따라 또 기간은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결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생에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실력이 있어야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 시간적인 투자를 여러분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단축시키는 게 결국에는 지금 뭐 저 같은 어떤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조차도 중요한 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실력은 없는데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진짜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또 결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판은 굉장히 커져 있어요. 판은 굉장히 커져 있어. 판은 커져 있습니다. 판은 커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종목도 뭐예요? 설명을 드리잖아. 그죠? 이 종목을요, 왜 사야 되고 왜 팔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떠어떠한 상황이니까 어떠어떠한 종목을 사거나 어떠어떠한 종목의 비중을 갖고 가세요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그죠?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제 스타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참고로 했던 분들은 뭐 결국 홍 전문가 말대로 하니까 수익이 나. 홍 전문가 말대로 하니까 뭐가 발생해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가시면 되거든요. 그 방법대로 가시면 뭐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뭐, 그러니까 수익이 쌓여가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으면 여러분들 이 기간이 날아가 버릴 수 있고 기회를 놓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장세,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재테크, 돈벌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쉬우면, 돈 벌기가 굉장히 쉬우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 하지만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께 신뢰할 만한 어떤 수익 낼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느껴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맞는 어떤 전략들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지식이 부족해,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 이런 분들이 또 맞는 어떤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나는 어떻게 돈 벌 수 있는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수익 내기 어려워.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해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조금 더 어떤 기술적인 분석 이어가고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 이야기,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한 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지금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유동성이 여러분들 회수되면은 그건 악재예요. 그건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파티를 즐기고 오히려 나중에 좋은 얘기가 나올 때 파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 뭐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결국 어떻게 상품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많이 풀려 있죠. 그럼 어떻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상품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돈의 가치가 다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뭔데? 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언제? 자금을 언제 회수하면 될까, 여러분들? 자금을 언제 회수하면 될까? 당연히 경기가 좋아질 때겠지. 그럼 정확하게 지금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 그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5년 동안 금리 인상을 보류하겠다. 파월 의장. 이거는 이제 장중에 제가 시황 적어드리는 거 다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카드를 먼저 쓰고 여러분들 돈을 갚아야 돼. 그죠? 카드 결제 날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월 1일이야. 매월 1일날 1일날 여러분들 카드 결제일이요. 근데 이제 카드 결제 끝나고 뭐 합니까? 카드를 막 흥청망청 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뭐 되게 전략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지. 그러면 카드를 쓴다라는 건 소비죠. 근데 일단은 거기에서 내 돈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돈은 언제? 카드 결제할 때, 카드 결제일에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식도 비슷해요. 주식도 비슷해.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는 이때는, 그러니까 카드를 쓸 때는 돈이 어떻게 없다가, 돈이 없다가 월급 받고 다시 어떻게 카드 결제일이 없어지고, 월급에 생기고 또 없어지고, 월급날에 생기고 또 없어지고, 이런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반복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그 어떤 기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한. 그러면 갑자기 지금 보면은 그 기한이 됐을 때 자금을 회수하면 시장의 돈이 씨가 마르죠. 시장의 돈이 씨가 말라. 근데 그 전에 뭐 하겠습니까? 매도해서 돈을 어떻게 융통하겠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풀려 있는 게 회수가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돈이 사라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결국 주식을 팔게 되고, 그럼 주식이 팔게 되면 호재가 있어도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5년 동안은 지금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경기가 워낙 좋아진다라면 당연히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넘치지만 자금 회수가 언제 일어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 지을 수 없다. 단 중요한 건 그런 어떤 FRB, 그러니까 연준에서 뭐 5년, 뭐 4년,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뭐 중국도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으니 당분간은 이 유동성 효과를 좀 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게 있죠. 지난주, 뭐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 그죠? 코로나. 자, 코로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랬죠.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하자 그랬어요. 그냥 집에 있자. 주집에 있으면 알아서 뭐해? 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왜? 기준은 그냥 누가 잡는다고요? 기준은? 뉴욕 증시가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그냥 미국이 잡는 거예요. 미국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으니 뭐 애플도 신고가요, 테슬라도 신고가요, 알파벳도 신고가요, 아니면 뭐 아마존도 신고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가 신고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확진자가 줄어들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다시 주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하면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꼭 강압적으로 안 한다라고 하면 안일해지면은 이번 사태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지역 발생이 그때 이제 8월 초, 그러니까 지금 8월 초에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광복절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잖아요. 사실상.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지역 감염이 10명 이내로 줄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10명 이내로 줄어드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 아니야? 마스크 쓰기 싫은데, 더운데, 마스크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정부에서도 많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술집도 문 열고 뭐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아니면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가게들을 영업을 이제 허용을 해 줌으로써 다시 이제 좀 증가되는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라는 것도 이번에 다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영업 정지, 영업하지 말라 행정명령을 또 내렸고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9월 6일까지는 지속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은 아닌데 누군가에게 치명적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불안감인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그래서 결국엔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안 걸리고 자연스럽게 나을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은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집에만 계시면 여러분들 낫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잖아. 230명대로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뭐 100명대 아니면 뭐 100명 이내 이렇게 또 떨어지면 코로나 관련해서는 다시 오히려 이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점이 뭔데? 기준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신고가 찍어 놓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뭐 악재가 호재로 바뀐 거예요. 그지? 그 전에는 뭐 호재가 악재가 된 거고 우리가 잘 했던 게 확산이 되면서 그게 악재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어떤 큰 변동성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죠? 근데 이제는 또 다시 잘 지켜내고 있으니 각자들 잘 지켜내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 관련 확진자만 줄어들어야 되나? 또 꼭 그렇진 않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되거나 정체되기만 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계속적으로 줄어들므로써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종식된다고 하면 무엇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분이 있겠죠.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변동성이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거죠. 불리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불리하지만은 않은 거라고. 불리하지만은 않다. 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아니면 지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나, 그죠? 자, 전략 등록하세요. 어떤 종목들 매수하겠습니다. 꼭 전략 등록하시고 이 종목들 전략대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지난주 내지는 뭐 2주 전처럼 시장이 안 빠졌으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줬을까요? 과연? 과연 그 종목들이 내려와줘서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그러니까 저점 매수할 기회를 줬겠냐라는 거지. 응? 저점 매수할 기회를 줬을까? 과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 기회를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만 진짜 좋은 수익을 거둬가실 수가 있냐면, 봐봐, 계속 이렇게만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큰돈 벌 것 같아? 이렇게만 간다고? 절대 안 그래요. 중간에 한번 타이밍 놓치면 나한테 기회를 안 줘요, 이런 건.
하지만 진폭이 큰 방향성이 우상향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니까. 근데 올라갔을 때 다시 밀려 매수할 기회, 매수할 기회, 매수할 기회, 매수할 기회. 그러면 매수할 기회였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서 차익 실현이 된 종목이 뭐가 있나 한번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죠? 저희 쪽에서 이제 전략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수익 내신 종목들이 과연 차익 실현이 많이 이루어졌는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는가?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그럼 코로나 사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기회를 안 줬다라고 하면 그게 반드시 좋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왜? 뭐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점 매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그럼 저점 매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딱 두 가지밖에 제가 볼 때 없는데. 저점 매수할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뭘까요? 저점 매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뭘까요? 저점 매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과연? 당연히 현금이 없거나, 그죠? 현금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선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한 선정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한번 더 추가를 한다면 타이밍이 안 맞는 분들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막상 빠지면은 무섭지. 자, 지난주나 지지난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하고 밀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심적으로 좋지 않죠. 그죠? 야, 홍전문가 사라 그러더니 밀렸네. 이거 지금 다음번에 더 빠지면 더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거짓말.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거짓말이에요. 물론 저에 대해서 이미 신뢰도가 만들어주시고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랑 이제 매수 매도를 통해서 매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 홍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 저렇게 그냥 지켜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저랑 이제 얼마 맞지, 그러니까 합을 얼마 안 맞춰 보신 분들은 매수 사인 나가고 나서 바로 밀리면은 그 사람을 의심하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 엑토지 소프트 같은 경우 보세요. 엑토지 소프트 급등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넵튠이랑 엑토지 소프트랑 카카오 게임즈 상장 종목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나열드렸죠. 넷게임, 넷마블, 엑토지 소프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죠?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으면은 번개막자 죽지. 지금 사실상 지난번에 다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엑토지 소프트 급등했지. 그 다음에 뭐 넵튠 급등했죠. 넷마블 급등했죠. 그 다음에 뭐야, 에이티넘 인베스트 급등했죠.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9월 10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11일 10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주 오히려 밀리면 이때서 잡을게요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고 청약 시작이 되니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또 뒤에 가서 아, 저럴 줄 알았으면 더 살 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식해서 여러분들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상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드렸을 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좋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뭔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리딩이 나가도 여러분들 수익 보기 힘들다고. 그거는 제가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사람이 해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방송도 하는 거고 사실상 계속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응?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매매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해.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게 지나고 보니까 진짜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거 꼭 지나고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막상 빠지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내용을 모르거나 시세에만 쫓겨서 매매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는데 중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이 유동성의 여러분들 수혜를 보는 시장에서, 유동성의 수혜를 톡톡히 봐야 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올라가는 것만 따라잡고 떨어지는 것만 어떻게 손절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물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탐욕의 물결. 탐욕의 물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좀 늦게 시작해서 한 50분쯤 시작했죠. 탐욕의 물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오를 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올라갈 때 탐욕은 시작되는 거고, 그 탐욕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 욕심이잖아요, 그죠?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눈이 뒤집혀요. 눈이 뒤집힌다고. 왠지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막 올라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안 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 거를 팔고 그거를 산다거나 아니면 굳이 안 사도 될 종목을 나도 모르게 추격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점에 물리면 그게 뭐예요? 상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난데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거지, 사실상. 그게 여러분들 탐욕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장이 좋다고 여러분들 다 수익 나나? 그렇지 않지. 왜? 이 탐욕의 어떤 눈이 먼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장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 많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고 계좌 관리도 못하고 종목을 선정을 못하고 내용을 모르면 이거에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 안 내두고 그냥 계속 자꾸 쓰는 거야. 왜 사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매수 들어올 때 여러분들 호가창 보시면 계속 매수 들어오지, 그죠? 매수가 막 들어오니까 더 갈 것 같아서 그때 덥석 사면 갑자기 누군가 위에서 그냥 물량 집어 던지지. 절벽에서 돌 던진 거 마냥,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좋다고 다 수익 나는 게 아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항상 주식은 여러분들 호가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호가 분석이라는 거 나중에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가 교육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알파 쓰시거나 전략매매 이제 쓰시는 분들은 호가 교육은 사실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전략대로 가시면 되거든. 어떻게? 사세요. 전략 얼마에 등록하세요. 파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께 굳이 호가 교육이 필요하냐? 라는 얘기예요. 그죠? 호가 교육이 필요하냐는 얘기지. 그럼 제가 볼 땐 필요 별로 없어요. 왜? 오히려 아는 게 독이 될 수 있거든. 이제 중요한 건 호가 분석을 여러분들 잘못하면 매수 들어올 때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돌덩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돌에 깔려 죽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이야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물론 왜냐면 아예 그냥 기초적인 내용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막 중간부터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은 분들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에 대한 어떤 방송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왜?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전에 알고 있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봐봐요. 빠질 자리에 안 빠지면 여러분들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좀 컸죠. 외국인 매도가 좀 컸는데 오늘 양봉이지,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잉태형이라고 표현해요. 잉태형, 잉태됐다, 잉태됐다. 잉태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잉태됐다. 들어보셨지,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음봉 다음에 양봉이죠. 양봉이 잉태됐네. 그럼 양봉이 잉태됐다는 얘기는 뭔데? 매수가 강해질 수도 있는 캔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되게 여러분들 사실상 확률은 5대 5입니다. 차트대로 갈 가능성 5고 차트대로 안 갈 가능성 5예요. 왜? 변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변수라는 건 뭐 때문에 만들어져요? 정치, 그죠? 정치, 이 부분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트럼프란 인물 아니면 뭐 아베 지금 사임한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예전보다 확실하게 불안정해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 분명한 좀 사실인 것 같아. 어찌됐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차트대로 갈 가능성 5, 아닐 가능성 5.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도 빠질 자리에서 안 밀렸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야, 악재 나온 것 같다. 내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팔어. 누군가는 팔았지.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돈을 갖고 시장을 땡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음봉이면 여러분들 어제 같은 대규모 외국인 매도에, 근데 이제 매도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매도한 이유가 이제 분명히 있는 매도지만, 대규모 매도를 했으면 보통 한번 밀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거든. 근데 오늘 그냥 바로 1% 땡겨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차트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지금 반이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유동성 효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음봉에 대한 부분보다도 양봉에 대한 어떤 효과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또 욕심내요. 그러니까 욕심을 여러분들 내라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은 시장이 강한 편입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시장은 강한데 갑자기 약해질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반대로 설명하면 지금 강할 때가 뭔데? 매도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치? 맞잖아. 지금 아직은 센데 앞으로 약해질 수 있으면 셀 때 팔아야 내가 고점에 파는 거잖아요. 그죠? 위치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아직은 강하지만 변수가 있는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변수 때문에 뭐 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약해질지 안 약해질지 아직은 불분명하게 모르니 뭐 하실 자리예요? 현금 일정 부분 보유하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자리죠. 야, 이 종목 좋으니까 여러분들 몰빵하세요. 신용 뭐 몰빵하시고 뭐 그냥 다 끌어다 그냥 사세요. 요즘에 뭐 영끌이라 그러던데, 영혼을 끌어 모아서 투자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패가망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여러분들 진짜 그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생이 여러분들 매매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매매 별로 추구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남역 한복판에 진짜 잘 나가는 고깃집 하나 차려놨어. 나한테 한 1,000만 원씩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런 데를 여러분들 차려놓고 그냥 나는 그 어떤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성과를 이제 누리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꼭 보면은 장사 잘 되는 집은 해갖고 뭐 권리금 받고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주식에서 여러분들 물론 대박이 있지만 진짜 대박이 어떤 매매 한 번으로 인생이 잘 안 바뀌거든요, 이게. 근데 꾸준하게 가면 결국엔 이게 인생을 바꿔줘요. 왜? 복리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다시 뭐 할 수 있어?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2400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형주, 중형주, 뭐 소형주 가릴 것 없이 시장에 호재가 있으면 여러분들 막 땡기거든, 사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2002년도에 한번 급락 나오고 2003년도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진짜 장세가, 근데 이때는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지고. 왜? 미국은 언제? 9.11 테러 이후니까. 근데 지금 시장 사실상 추세라는 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정말 오랫동안 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02년도에 급등하다가 꼬꾸라진 시장이 2003년도에 바닥 찍고 어떻게 돼 있어요? 2009년도까지 여러분들 진짜 큰 상승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보통 10배에서 20배씩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부자가 된 개인들도 있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근데 무조건 장투만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신나게 빼고 그 다음에 다시 급등시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횡보. 5년 동안 횡보, 그 다음에 이제 급등, 그 다음에 또 급락. 한 3년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6개월 정도 올라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유동성 효과를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보면 이 흐름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 흐름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 야, 6년 올랐어. 자, 그러면 3년 빠졌으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그러면 3년만 올라도 어디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법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 돈 벌어본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그 방법이 다 있는 거거든. 장사마다 요령이 있는 것처럼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들, 경험이 없는 개인들은 그것들을 이제 모른다. 이 부분들. 그러면 결국 어떻게 그러면 그 방법들을 배워가야 되냐?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알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략 매매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략 매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전략 매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전략 매매. 자, 우리가 이제 알파라는 거는 AI. 우리가 이제 AI 시스템,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직접 매수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버전이 있고요. 전략 버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전략 매매죠. 그럼 전략 매매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종목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뭐 엑터즈 소프트 예를 들면 뭐 16,000원에 매수하세요. 그 다음에 전략 등록해 놓으시고 대응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엑터즈 소프트를 그냥 16,000원에 전략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아무것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등, 그러니까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내가 수익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개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을 내가 분석을 잘해서 뭐 1,000원에 샀는데 이거를 뭐 10만원까지 갔다. 그럼 10만원까지 가는 종목을 1,000원에 샀으면 당연히 대박이 났겠지. 그죠? 근데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라면 이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방법이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승률을 진짜 높게 줘야 돼요. 주식에서 무조건 70-80%를 줘야 돼요. 70-80% 아니면 적어도 5할 정도 50% 정도의 승률을 주면 내 계좌는 깡통 나지 않아요. 손실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70-80%의 어떤 승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끝까지 들고 있고 발굴하고 끝까지 들고 있고 이거는 사실상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워런 버핏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미 돈 있는 사람, 그죠? 돈 있는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과거로 가겠습니다. 1997년도에 그냥 지금의 어떤 지식 수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수준을 모조리 그냥 갖고서 97년도 가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몰빵 안 할 사람 있어요? 하이닉스 몰빵 안 할 사람 있냐고. 그 당시에 살아남은 기업들 지금 보면은 다 몇십 배, 몇백 배씩 올랐는데 안 할 사람 있어? 없잖아. 근데 IMF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었던 건 뭔데요? 투자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상.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100원에 사서 뭐 10만 원에 판다, 1000원에 사서 10만 원에 판다. 이게 지금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런 분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 누구한테? 초보자들한테. 누구한테? 경험이 얼마 없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게 대부분의 개인들한테예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뭔데? 차익거래예요. 차익거래. 차익거래라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무조건 그냥 단타만 쳐야 되고 그래야 되냐, 아니면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냐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랜 시간이 빨리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집중 안 하셔도 돼요. 뭐만 지킬 것만 지켜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저는 장중에 일도 하고 애도 보고 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장중에 저는 외근 나가야 돼서 장중에 못 볼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사야 되는데 장중에 기회를 놓쳐서 못 샀습니다. 다들마다 사정이 있어요. 아니면 장중에 저는 팔아야 되는데 막상 올라가는 거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안 팔았더니 이거 홀랑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죠? 자리에는 있었지만 안 판 분들, 아니면 못 판 분들, 아니면 못 산 분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맞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경험이 얼마 없는 분들한테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다 경험이 많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본인 스스로 통제를 해요. 아, 내가 욕심이 좀 있구나. 욕심이 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팔아버리자. 아니면 나는 내 목표를 했으니까 그냥 현금화 시키자.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은 이미 잘 버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주식해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게 매매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세, 그러니까 흘러가는 내용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0% 여러분들 종목 하나 골라보세요. 한번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100%짜리 종목을 하나 골라보세요. 골랐어. 근데 골라왔어. 이거 100%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겠지. 그러면 100% 갈 것 같으면 몰빵할 자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물쭈물하죠. 왜? 종목은 진짜 갈 것 같지만 변수가 생겨서 내가 몰빵했는데 손실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고르고 진짜 갈 것 같은데 몰빵을 못해. 왜 그래? 그게 여러분들 한계점이에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유리하냐면 100% 한 번에 가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 그 100% 가는 종목 있다 칩시다. 근데 20% 그냥 샀어. 뭐 이거 한다고 인생이 바뀌냐고? 아니잖아요. 저는 20% 정도는 제가 이거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0%짜리 샀어. 진짜 100% 갔어.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아, 아쉽다. 몰빵할 거 또 이러고 있겠지. 그지? 응. 그거 갖고는 주식에서 인생이 안 바뀌죠. 여러분들. 그럼 100%짜리 하나 골라갖고 여러분들 매매하는 것보다는 5%짜리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5%짜리 사실 100% 몰빵을 해도 5% 먹는 거는 부담 없을 수 있죠. 그죠? 내지는 이것저것 많은 어떤 확률이 높은 종목들로 포트를 구축해 놓으면 여러분들 뭐 심적으로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내 원금이 있으면 이거를 한 종목만 살 거냐, 아니면 100이라는 원금이 있으면 여기서 뭐 100종목을 살 거냐, 50종목을 살 거냐, 20종목을 살 거냐. 100개 중에 하나 상장 폐지돼도 99개가 살아있으니까 이건 괜찮단 말이야. 그치? 이게 여러분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100% 몰빵할 수 없으면 그건 의미 없는 종목이라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면 100% 가려고 하는 거 너무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목매지 마요. 의미 없다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 5%짜리 20번 먹으면 되잖아. 그치? 5%씩 20번 먹으면 결과는 똑같아요. 오히려 5%짜리가 더 커요. 왜? 복리니까 그래요. 이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 이해하신 상태에서 뭐
전략 매매라는 걸 진행을 해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진짜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대답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지금.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현실적인 거 자꾸 생각하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했던 주식이 나중에 안 샀는데 올라갔어.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살 수 있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애초에 여러분들 못 살 종목이었어. 그러니까 계좌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맞잖아. 애초에 못 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애초에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엔 현실적으로는 뭐?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고, 아까도 설명드렸지. 장중에 대응을 못했는데요, 그걸 누가 해줘? 저희 알파가 진행을 대신 해준다. 전략이. 그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면 돼요? 순환시켜가면 됩니다. 순환시켜가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액터지 소프트죠? 급등했죠? 어저께 급등, 오늘 급등. 많이 갔지? 팔고 나서 더 갔을 수도 있어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제 방법이 잘못된 게 여러분들한테 문제인 거지, 제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왜? 또 잡으면 되잖아. 그죠? 넵튠. 지금 그동안에 뿌렸던 씨앗이 여러분들 얼마나 싹이 잘 나는지 여러분들이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똑같아. 제가 전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대로 하신 분과 또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자기 생각이 또 많이 개입돼 가지고 막 아유 저는 그거 다 안 샀는데요, 사고 싶은 거 샀는데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 운도 없지, 산 것만 안 갚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돈 버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근데 본인 고집 별로 중요치 않거든. 왜? 돈 버는, 이미 수익 나고 있는 사람의 방법을 써야지. 자기는 이미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아니면 수익이 많이 안 나는 사람 고집이 자꾸 강해지면 그게 돈이 벌리겠어요? 그죠? CS 윈드, CS 베어링.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 뭐? 시장에서는 신재생 무조건 봐야 된다고. 동국 SNC. 어저께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코스맥스 MBT. 코오롱 머티 여러분들 오늘 상갔죠? 코오롱 머티 상갔지? 제가 분명히 사놓으라 그랬죠. 얼마? 3,000원에. 가격도 주고 급등 나왔네. 그지? RF텍 5G죠. 제가 여러분들께 선정해드린 종목의 비율이 보시고 급등하는 종목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나 시스템.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눌렸을 때는 물량을 더 담을 기회였어. 그지? 네. 그러니까 그 대응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매매를 실질적으로 하고 그거대로 이제 움직이신 분들은 아마 저에 대한 신뢰는 더 쌓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중을 무시한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 어차피 이 방법으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야, 저 사람 홍 전문가 종목 잘 주네, 종목 잘 주니까 나는 한번 좀 1% 샀고 2% 사볼게요.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1% 살고 뭐 10% 산다거나 막 몰빵한다거나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결국 또 뭔데? 또 욕심인 거지. 야, 저 사람 종목 잘 보니까 이번에 종목 좋다 그랬으니까 또 액터주처럼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예외가 나오고 예외에서 여러분들 꼭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 항상 그러면 뭐 제가 뭐라 그랬어? 전략 등록하고 그 주를 넘기지 마시고 제가 새로운 종목 이야기하면 어차피 있는 거에 더 사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종목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뭐만 되면 돼? 차익만 되면 돼요. 차익 실현만 되면 된다고.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돈을 50개 종목에 막 다 뿌렸어.
근데 여기서 25개가 나갔어. 그래서 지금 나머지 50% 현금이 생겼어. 그 현금 갖고 또 제가 종목 말씀드리면 그거 갖고 또 전략대로 사면 되잖아. 그죠? 그럼 아직 25개가 남았네. 그럼 제가 분명히 이야기드렸지. 안 가는 거, 완매수가 됐는데 안 가는 거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단은 뭐 전략에서 매수 정지 하시라고. 매수 정지하면 빠진다고 더 안 산다니까. 매수 정지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세요? 매수 정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매수 정지 여기 보시면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뭐예요? 매수 정지 있죠? 매수 정지 뭐? 매수 정지는 매도는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긴 하지만 매수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목을 1% 사놓고 매수 정지를 해놓으면 만약에 빠진다고 막 계속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수 정지 해놔. 근데 이 매수 정지 한 종목이 만약에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 더 사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더 추가하세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좋아. 그러니까 종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자 이제 일단은 뭐 그 부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일별수익 여러분들 보시면 8% 얼마 120만원 수익이네. 자 종목 한번 볼까요? 대림산업, 뭐 경농, 삼진제약, 신신제약, 원풍물산, 다우데이터, 유비케어, 전자인증, 인탑스, K매치 하이텍, 프로텍, 유니테스트, 칩셋미디어.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뭐 ISC 그죠? 여기 다 있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잡주 말고 진짜 잡주 말고 여러분들 실적도 좋고 탄력적인 종목들이 오늘 차익 실현 다 됐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면 뭐해? 또 현금 생겼지. 그럼 내일 종목 이야기 드리면 또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고인물이 아니라 어떤 순환할 수 있는 물로, 그러니까 계좌로 만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종목 이야기 조금 짧게 하고 전략 등록 종목 이야기 하고 오늘 방송 좀 마칠 텐데 자 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고집이 세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돈 버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갔어. 근데 누구는 수익 실현 감사합니다. 인증 올려주시는 반면에 또 누구는 또 수익 실현 못했다고 저는 그거 안 샀는데요.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과연? 다 사시라고 했는데 현금이 없었는데요. 그럼 현금이 왜 없었을까? 본인이 현금 안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종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일렉트릭 12,300원, 12,300원. (12,300원) 전략 등록하세요. 12,300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INC라고 하는 종목 좀 볼게요. INC가 있는데 이거 일전에도 한번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5,100원 등록하겠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16,200원 오늘 매도된 종목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왜? 박스라서 그래요. 박스권이고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는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좀 보는 이유도 뭐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그동안에 계속 밀리다가 4개월 만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발생을 하고 요렇게 계속 밀리다가 이제 바닥을 좀 잡은 건데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았다 올라왔다 다시 빠질 수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그 탄력은 좀 커지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도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많이 못 갔잖아요. 시장에서.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을 만약에 또 급등시키는 어떤 재료로 반도체 가격이 역할을 해준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은 급등 뭐 쉽게 나오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못 갔다. 그러면 반도체가 많이 밀려 있다. 그럼 반도체가 많이 밀려 있다는 즉 바꿔 말하면 뭐예요? 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싼 가격이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싼 것까진 모르지만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는 16,200원 보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급이 좋아서 더 가긴 하지만 우리가 싸다고 표현하진 않잖아. 그지? 재료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수급이 살아있어서 더 갈 것 같긴 해요 라고 이야기는 하죠. 하지만 싸다고 이야기하는 바이오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게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텍 보겠습니다. 심텍은 17,800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방탄 관련주가 여러분들 아침에 시가 갭 뜨고 밀렸죠. 빅히트 상장 날짜가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카카오가 먼저잖아, 사실 10일이면,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 반등, 대형주 장세에서 일단 이슈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근데 카카오 게임즈 관련주도 일단 조금 매물이 증가되는 모습이라서 카카오 게임즈 해가지고 여러분들 관련주에서 너무 고점이 잡지 마세요. 이제 대선 끝났는데 대선 관련주 보면 뭐 바보요. 아시겠어요? 자, 에로티베큐움이라는 거 14,100원. 자, 여러분들 캠트로스라고 하는 종목 좀 볼게요. 캠트로스인데 요거는 오늘 7,620원에 끝났거든요. 7,500원 좀 보겠습니다. 7,500원. 약간 좀 고점에 있긴 하고 한데 요거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오히려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라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7,500원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많이 포트 안에 넣어놔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하루 이틀 때문에도 놓치는 종목들도 생겨요. 제가 이제 좋은 종목을 골라놨는데 시장이 예를 들면은 방송이 오늘이잖아, 목요일이랑, 그죠? 근데 잘못되면은 또 오버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골라놓은 게 막 어제 급등했어. 그럼 걔는 이제 패스하는 거거든. 자, 나무가 19,500원 잡겠습니다. 나무가 19,500원. 나무가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19,500원. 요거는 이제 TOF 관련주예요. TOF 관련주. TOF.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이랑 이제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진 세미캠 볼게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나 2차전지 관련주가 좀 많네요. 동진 세미캠 볼 텐데 가격 주문사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32,500원. 어차피 이미 또 여러분들 계좌에 종목이 들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편입하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조절해서 가격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모든 것들을 편입하려고 하고 되게 무리하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이. 지난번에 한번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것도 2,100원에 좀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2,100원.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조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디스플레이 관련주나 반도체,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지금 최근에 실적이 안 좋다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집에 모니터가 더 필요해서 수요가 증가된다거나 TV가 필요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치킨 게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적으로도 어떤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되고 있는 이제 그런 위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관련주들도 등록을 해놓고 볼게요. 자, 에스폴리텍이라고 하는 거 7,400원 여러분들 전략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에스폴리텍 7,400원. 이것도 역시 저평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요거 박스. 지금 박스라는 게 지금 한 3달 정도 6월부터 그죠? 6월부터 계속 횡보 조정. 이건 뭔데? 매물수화예요. 오히려 오면 한번 올려일 때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도 현재 위치에서는 긍정적이다. 이것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 그래서 오늘 종목이 한 10개 남짓인데 일단 기존 거는 기존 거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전략 등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추가되는 것도 있을 거고 새로운 종목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한 10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좀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좀 많이 하셨고요. 시장 변동이 굉장히 좀 커져요, 사실상. 근데 그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려면 항상 현금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내가 제가 말씀드렸죠, 20에서 40%. 그럼 20%만 있어도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현금 비중이 되잖아요. 그죠? 리스크 관리도 되고. 하지만 계속 뭔가를 꽉꽉 눌러 담는 사람들은 좋은 종목이 나와도 못 사. 근데 못 샀는데 날라가. 못 샀는데 날라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가. 그럼 사람 멘탈이 어떻게 돼요? 계속 누적되면서 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접근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을 또 깊게 여러분들 집중해서 새겨 놓으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정말 살아남으실 수 있고 좋은 어떤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이 올라가야 그 어떤 혜택을 이제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어떤 전략 등록,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맞춰가기 위해서는 그 전략의 어떤 이해를 반드시 해주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까지는 수익 실현하시는 종목 또 축하드리고 내일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날 좀 뵙도록 하죠.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